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오늘은 만년필이라는 필기구에 관한 고찰과 생각 그리고 의견들을 말씀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공감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구독자분들만의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물건을 리뷰하는 것이 아니니 저 케니의 사견 및 잡담 정도로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저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만년필 참 좋아하시죠? 우리는 그럼 왜 만년필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는 필기를 하기 위해서, 즉 필기를 하는 필기구로서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자신만의 필체를 만들거나 캘리그라피 작품을 그리시거나 또는 나만의 방식으로 잉크와 노트에 적는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 등등 여러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값비싼 수집품으로서 럭셔리한 명품을 모으는 것처럼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위대한 영웅, 작가, 배우, 가수 등등의 유명인들을 가리는 멋진 디자인의 한정판들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구매하다 보면 어느덧 지갑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년필은 럭셔리한 필기구의 대명사로서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은 위인들이나 높은 정치가들과 사업가들에게 서명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만년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나 자신이 더욱 부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각자만의 이유들로 만년필 취미를 즐기시지만 모두에게 공통되는 사항은 바로 특유의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감성이든 다른 필기구는 따라올 수 없는 만년필만의 감성이 반드시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감성의 중심에는 만년필의 얼굴을 담당하는 닙이 있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닙에 관하여 조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닙이란 만년필 끝부분에 위치한 부품으로서 몸통에 위치한 카트리지나 컨버터 등의 잉크를 내보내며 필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핵심 기관입니다. 닙은 만년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스트레서부터 시작해서 로즈골드, 옐로골드와 같은 골드 합금은 물론 티타늄, 팔라듐, 이리듐 등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만년필이라는 물건이 가격이 비싸지게 된 주범 1순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좋은 닙이란 과연 뭘까요? 어떤 요소들과 기준으로 좋다 또는 나쁘다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가격으로 구분하자면 정말 심플하긴 합니다. 비싼 게 좋다, 싼 게 나쁘다 이렇게 숫자로 말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년필이라는 물건은 기본적으로 필기구입니다. 즉 필기 시에 손이 느끼는 감각을 무시할 수가 없죠. 다만 여기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손이 느끼는 감각, 즉 필기감의 취향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은지 또는 나쁜지 알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펠리칸 F촉에 필기감이 좋다고 주장한들 다른 누군가에게는 람이나 진화어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아무리 몽블랑의 M촉에 서명감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해도 다른 누군가는 파이로트 커스텀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마니아분들은 닙의 재질을 중심으로 필기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바디, 즉 배럴의 굵기와 무게감에서 오는 묵직함을 중점으로 필기감에 점수를 주기도 합니다. 필기감에 관한 부분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끔가다 열띤 토론이 오가긴 합니다만 결론은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나 모델로 맞춰가는 편입니다. 대부분 자신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브랜드들이나 선물 받은 것들 또는 특별한 기억을 함께한 만년필들의 필기감을 더욱 좋게 쳐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만년필에 필기감이 별로라는 말을 들으면 화가 좀 날 수도 있지만 필기감에는 정답이 없어요. 즉 필기감만으로 어떤 닙이 좋은 닙인지 절대적인 기준을 나눌 수도 없을 겁니다. 감각이라는 것은 수치화하여 나열할 수 없으니까요. 이러한 개인별 취향이 강한 분야이기에 만년필 쪽에서는 마니아분들끼리도 말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저는 잘 활동하지 않지만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들이나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도 들어가 보시면 그런 경우가 많죠.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들은 특히나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서슴없게 던집니다. 또 자신만의 어떠한 기준을 잡아두고는 그것과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모 브랜드가 어느 커뮤니티에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내가 써보니 아주 괜찮은데? 그래서 해당 글을 올리면 만년필 알못이라면서 욕을 먹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들의 심리를 분석해보자면 나는 이 커뮤니티 또는 취미 영역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왔고 내가 경험하고 느껴본 것들이 커뮤니티에서 인기가 좋고 이러한 취향은 나의 아이덴티티인데 그게 아닌 다른 걸 얘기한다? 그들이 기존에 쌓아올린 걸 부정하는 듯 보이고 결국 그것이 그들을 공격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모두에게 각자만의 취향이 있고 그 취향들은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미생활을 즐기는데 문제가 있을 만한 심각한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년필 취미를 가진 지인분들이나 가끔가다 온라인상에서 대화하는 분들과 절대로 취향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정답이란 없다는 것. 우리 모두 만년필이 좋아서 즐기는 거잖아요. 서로 추구하는 필기감이나 브랜드가 다르다고 그래서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슬슬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을 오랜 시간 동안 구독해주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궁금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대단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필기구 중에서는 만년필만 수집을 20년 이상 하고 있고 리뷰만 4년째 하고 있는 유튜버인데 왜 아직까지 그 유명한 펠리칸의 리뷰가 없지? 하고 말이죠. 썰을 좀 풀어보자면요. 저는 과거에 펠리칸에 크게 데인 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립이 불량이어서 실망한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비싼 한정판을 구매했는데 특정 장식 부분이 금이 가고 흠집이 있는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했는데 그게 잘 진행되지 않아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네요. 이것이 저 케니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펠리칸 만년필 리뷰가 하나도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펠리칸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일들은 저 케니의 혼자만의 개인 경험담일 뿐이니까요. 즉 저는 펠리칸이라는 브랜드에 관해서 부정적인 경험이 있고 실망한 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경험들이 쌓여서 펠리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하거나 펠리칸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까지 않아요. 저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몇 가지 안 좋은 기억을 제외하면 과거의 좋은 추억을 나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몽블랑 펜을 한번 사봤는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몽블랑은 가격만 비싼 쓰레기다 또는 ST 듀퐁이 좋다는 사람들은 만년필 알못들이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듀퐁 만년필을 까는 분들 중에 과연 듀퐁 만년필을 몇 자루나 써봤을까? 아무튼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저는 듀퐁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특정 브랜드나 모델에 나쁜 추억이 있다고 해서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는 모든 타인을 욕하거나 일반화시키거나 브랜드 자체를 까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문화인이잖아요.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필기구를 좋아하고 그만큼 책도 많이 읽거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시는 분도 많으시죠. 그만큼 서로를 존중하고 올바른 취미생활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주저리 말했는데 만약 제 영상을 보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거나 또 다른 고찰을 해보신 분들은 댓글로 의견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멋진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케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